여당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를 알기나 하는 걸까요? 발언 하나하나에서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외교부에서 선을 긋겠습니까?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여당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핑계삼아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꼴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이 그런 맥락이라면서 핵무장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거리를 뒀는데요. 조 장관은 세미월파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전제 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핵잠수함이나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넘어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을 두고 실현 불가능하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위험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전시작전권 환수에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라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강행하면 미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질 텐데 대외 의존성 높은 한국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6.25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역 대응 방침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들었다며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정부가 툭하면 꺼내드는 국가안보, 실제로는 국민에게 늘 실망감과 우려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 하나 지지 않는 자들이 무턱대고 큰 일에 손을 대려 한다는데 그 누가 쓴소리를 안 하겠냐는 거죠. 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으니 최근 들어 이 정부가 보여준 몇 가지 사례들을 다시 짚어볼까요? 1급 기밀사항을 다루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개인 휴대폰을 계속 무분별하게 쓰는 것.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해놓고 그 힘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군인에 대해 이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그 군인이 입대 전으로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을 알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같은 태도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닌 여당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원점 타격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은 그대로 관측됩니다. 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단체에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일이라는 취지에 윤우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해 통일부에서 탈북민 단체분들을 만나서 자제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발언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국민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자들이 자유를 말한다는 것. 다음으로는 과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화 관련한 헌법 결정 무시. 이처럼 헌재 결정을 무시한 자들이 이제 와서 헌재 결정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임의를 곡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제지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헌재 결정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본인들의 방조 행위를 합리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자유를 가장 억압해온 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만 허용되는 그 표현의 자유가 전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건지도 추가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직접 각 테이블마다 맥주를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재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는 말까지 했었죠. 그날은 군에서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뒤였고요. 이는 결국 무슨 사건이 발생해도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 생명과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드러낸 셈입니다. 대통령부터가 이 생각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정부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국민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형편없는 군 관련 지식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조차 결여돼 있으니 문제인 거죠. 대통령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과 인권의식. 윤 대통령은 특히나 본인에게 주어진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처참하거든요. 모든 것을 타인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최악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인데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던 사례를 보면 모두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다 마지못해 한 시기였습니다. 때와 장소는 다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래놓고 이걸 지적하는 야당과 국민 탓을 하다니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